안녕하세요. 함께 투자 고수로 성장하는 토지 투자 언어 토지명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지은행 사업. 은행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듣는 은행, 그런 은행으로 보시면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농지를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있죠? 사고 파는 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농지은행 사업, 농지 팔기, 빌려주기, 농지 구매, 빌리기, 농지 바꾸기 이렇게 다 농지은행 사업을 합니다. 농지은행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맡기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임대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은 크게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팔기, 농지 빌려주기, 농지 구매, 농지 빌리기,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바꾸기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련 기사 잠깐 볼까요? 농어촌에서 안 팔리는 농지 찾으래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안 팔리는 농지를 산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한번 쭉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조금 더 이걸 글씨가 안 보니까 늘려보고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뭐 우선적으로 5년간 장기 임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매입 대상 농지는 이런 얘기 있는데 얘는 숫자를 안 읽어주는 거는 매번 바뀌니까 이렇게 보십니다. 아 이런 거가 있다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농지은행 임대줄 밭이 없다고 또 있네요. 농업신문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농업신문을 보니까 농지은행 임대줄 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논을 맡긴다는 거죠. 청창농에 밭 임차 어려워. 그래서 농지의 범용화 사업 활성화, 밭 기반 정비자를 서둘러야 그 밭을 해야 논농사 말고 뭐 특수작물이야 특경작물이라든지 과수 같은 거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 기반 정비 사업도 지질이 부진하다. 그래서 범용 농지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농지은행이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에 그럼 농지은행이 어떤 걸 하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가져와서 이게 농지은행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홈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게 언제 했습니까? 2019년에 정리했었는데 쭉 밑에 보면은 이렇게 농지 팔기도 있고 이거 쭉 이렇게 있죠. 농지 팔기, 농지 매매 사업, 그 대상 농지, 대상자, 방법, 금액, 뭐 어떤 그 조건이라든지, 그다음 팔기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쭉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많이 좀씩 바뀌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은 좀 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업데이트 한 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이거 그대로 틀렸습니다. 이건 그대로. 여기 보니까 과수원 팔기, 과원, 매매 사업도 있고, 그다음 쭉 보면 농지 빌려주기도 있고,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도 있고, 뭐 그다음에 임대 수탁 사업도 있고, 맡겨주는 거,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과원 빌려주기 임대차 사업도 있고,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농지 구매도 있고, 매매 사업 이렇게 있죠. 이런 거를 제가 본다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이유는 농지은행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농지은행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지금 좀 바뀌었으니까 3년 지났는데 바뀌었습니다. 비축농지 임대사업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빌리기 임대사업도 꽤 있죠. 이런 농지 바꾸기도 있고 농업인 상호 간에 바꾸기도 있고 한지 뭐 집단 한지 교환 분합 청산 지원금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상당히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3년 전, 4년 전이니까 지금 최신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 클릭하면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쭉 올라가고 계십니다. 쭉 올라가서 이거 상당히 많이 여기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이 농지은행에 어떤 일을 하는지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은행 통합 포털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이게 농지은행 이게 지금 끝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럼 농지은행 농지 연금 있습니다. 농지 구하기 보이죠? 농지 구하기 보이고 홈페이지에 농지 내놓기 보이고 이거 잘 알고 있는 농지연금 이렇게 있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면
농지연금 터전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농어촌 희망터전, 이거 농지 구하기. 이거는 뭐냐면 농지를 조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볼까요? 보겠습니다. 농지를 뭐 시도 어디에 뭐 전남 뭐 어디 뭐 영암 검색하면 쭉 이렇게 이제 없으면은 등록된 농지가 없으면은 안 나오고 있으면은 밑에 농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농지 이 사람은 이제 뭐합니까? 농지를 검색한 겁니다. 이렇게 농지 구하기 할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있겠죠? 다시 홈페이지 처음으로 와서 요게 농지 내놓고 이제 매매할 때 처분 명령 떨어질 때 그때 내놓겠죠? 농정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요겁니다. 사업 안내. 사업 안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안내 하나씩 보겠습니다. 농지 팔게 나오고 빌려주기, 구매, 빌리기, 바꾸기 쭉 나오죠. 농지 팔기에서 보니까 농지 팔기 경영회생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은 제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얘기는 여기 홈페이지 통해서 이 농지 은행이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어떤 그 일이 있는지 한 번씩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보는 시점에 따라 조금 숫자가 바뀌더라고요. 안 바뀐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뭐 암기시키기 위해 도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때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있겠죠? 사업 대상자를 잠깐 보면 이렇게 부채가 4천만 이상이면서 이거 경영 회생을 하잖아요. 그 회생을 위해서 그래서 근데 부채가 이만큼 있고 50% 이상, 그다음 부채 비율이 40% 이상, 뭐 이런 농가. 매입 대상은 뭐 전답 과수원 농지, 지목이, 그다음 농업용 시설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있겠죠? 그래서 농업용 시설은 종료 시점 기준으로 감가상각 고려한 감정평가. 이렇게 얼마큼? 농업은 10억, 농업법인 15억, 임대 기간은 7년. 임대료는 뭐 어떻게 하겠다. 환매 시기는 임대금 언제나. 그래서 환매 가격은 낮은 금액 둘 중 하나. 환매 뭐 불안 상황은 일수 있고 계약금하고 뭐 이렇게 잔금 이렇게 하고 잔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고요. 매매 농지 팔기 위해서 그래서 매입한 농지를 이런 쪽으로 매도한 사업입니다. 농지 매매하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매입한 농지 청창농, 충농, 후계농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농업진흥지역만 하네요. 그러니까 농진구, 농부구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화를 불가피한 경우 이상의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밥도 가능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입 대상자는 뭐 다 비농업인도 이렇게 임대하는 농업인 있고요. 매입 대상자가 이렇게 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입니다. 뭐 계획관리 농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똑같이 서류하고 설명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뭐 한번 너무 기니까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여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 그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해서 매입한 농지를 또 임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역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전답 과수원이고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정리 박기반 정부사회에 완료된 공무상 시무 전답 과수원 농지 이런 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게 단 1000제곱미터 1983 미만인 경우는 완료된 농지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농지역 매수 청구 농지 그러니까 뭐 처분 농지죠. 매수 청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매수 청구한 거 이런 거 처분 명령 받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받아서 매입 대상 한다. 매입 방법은 뭐 조사해서 검증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신청 서류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농지 팔기도 나와 있죠. 그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 팔기는 뭡니까? 돈 없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일반 농지 다 된다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 내용도 매도 가격, 그다음 지급 시기 패턴 똑같습니다. 그다음 과수원 팔기, 과수원도 있죠. 뭐 토지 매목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 양도할 때, 뭐 전업도 할 때 이런 과수원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매매할 수 있고요. 보조금 받기, 경영 이양 직불 사업, 여기에 보조금을 이제 은퇴, 이게 새로 나온 상품이죠.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최근 10년 이상 농업 경영한 65세, 74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 이양 직불 사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런 정보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개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좋은 내용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닫기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닫기 그러니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농지 8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농지 빌려주는 거 이게 임대죠. 빌려주기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 그렇죠. 전업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 육종 대상자 농법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 어촌, 농밭은 다 되네요. 지목기한 실제 이용 것도 되고 임대 대상자는 또 이런 사람 대상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임대기간 5년, 10년 한정은 뭐 이렇게 협의한다는 나와 있고 이거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저 역시도 이거를 다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게 이 토지 수자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거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농기임대 수탁사업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탁사업 있죠? 그 개인 소유 농지 뭐 수탁사업 할 수 있는 농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수원 빌려주기 과수원도 임대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에 한다. 그래서 지어가는 과수원은 되는 겁니다. 실종, 이용하는 거. 그렇죠? 과수원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임대차 기간 있고, 임대차 산정 있고. 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빌려주는 사업도 한다.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농지 구매, 농지 사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그 농지 매매 사업, 구매. 그래서 농지를 매입해서 자기의 농업 경영 이용하거든 농업법인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지 지원 제외자는 안 된다. 이렇게 지원 제외자도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원자 선정은 뭐 이렇게 순서들 하고, 그다음 지원 조건, 지원 한도는 평당 뭐 얼마 뭐 이렇게 평당 있죠. 농지 소유자 협의회 결정하고 지원 한도는 그래서 지원 한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해 첫 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도 좀 셉니다. 이렇게 했고 신청 서류 이런 거 신청 서류 과수원도 마찬가지 구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농지은행 사업이 예전에 3, 4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진화가 됐고 많이 보완되어 있는 게 눈에 제가 보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지 빌리기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야죠. 그래서 저런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 농지를 임차해서 자기의 농업계 이용하자는 농업인한테 이럴 거야. 이런 사람한테 농업은 빌려주는 거죠. 지원 대상자는 안 된 사람은 안 되겠죠. 이렇게 뭐 소득이 3,700 이상이라는 자, 뭐 제촌이 아닌 사람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사람은 제외. 우선순위는 이런 사람부터 먼저 해주고 임대기 5년. 그러니까 진짜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빌리기, 장기 임대차. 장기간 동안 안 되는 거 있죠? 장기간 동안 임대해주고 전업용 지원 조건이 나오고요. 똑같이 농지 임대 주택 사업. 말이 조금 비슷한데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과수원도 임대차 사업도 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과수원 임대차가 요즘에 농지은행을 하면서 과수원을 만들고 임대차를 해서 임대 수익을 또 얻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 안 되시는 것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은 아 이거 다양하게 있구나 이렇게 줍니다. 제가 빠르게 넘어간 이유는 하나씩 안 보고 아 어디에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게 왜 그럴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수수료 숫자 같은 게 변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농지 바꾸기도 있습니다. 농지 바꾸기. 농업인 상호 간의 교환. 이렇게 밭작물 주 작물 농업인 이거 밭작물 그렇죠? 그다음 지원 대상 농지는 농업 진흥지원 를 서로 교환하는 거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뭐 농밭도 포함한다. 가격 차액은 있고 지원 규모 그 지원 조건은 연리 그래서 균등 상환 조건을 한다 이렇게 했고요. 교환 분함 그다음에 이런 것도 같이 분할해 준 것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서로 바꿔주는 역할도 지원도 해주면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농지 파악기부터 잠깐 다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6가지가 있고 농지 팔기 그렇죠? 파는 거죠. 우리가 팔아야 되고 처분명령도 뭐든 팔려고 이건 빌려주기 우리가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농지를 사는 거, 매수. 그렇죠? 농지를 사고, 과수원이라. 이건 농지를 빌리기. 빌리는 거죠. 그럼 왜냐면 내가 임대차를 해야 되면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리기. 그다음 농지를 바꾸기. 이런 내용들이 사업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게 제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농지 구하기, 내놓기, 농정차라 있고 사업 안내는 그거에 대한 신청 안내, 대출 서류 안내입니다. 여기 있는데 내가 이 홈페이지 보면서 새롭게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요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행해 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사업 안내. 예전에는 못 보던 것 같은데 요게 눈에 또 잘 동가됐더라고요. 관심 지역에서는 농업인의 관심을 갖다. 농업인의 요구 및 정책 수요, 정보 교육, 뭐 정보 제공 이런 신규 교육 있죠. 그다음 GIS 정보라 토양 정보. 요게 이 관심 단계에서는 이런 거를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 보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진입 단계. 농업인의 요구 정책 진입 단계 있죠. 진입 단계에서 자격 영농을 시작하려면 영농은 2년 이하, 영농 규모가 2헥타르 이하, 55세 이하. 그럼 농지은행 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2헥타르까지 지원해준다. 그죠? 임대만이고. 성장 단계 좀 더 큰다. 그러면 2년 초과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 64세까지네요. 지원 규모 있죠? 그럼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이런 거를 해준다는 거죠. 한눈에 참 보기 편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참 좋은 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전업. 그 베테랑 농업인, 전업 농업인으로 이제 선정하는 거죠. 농지 교화, 분할 합병, 뭐 2년 초과 이런 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기, 경영 위기, 그 부채 지원 해결하고 그래서 8개 빌려주기 과수원 이런 거 하거나 혜택을 더 많이 보조금까지 추가하는 거죠. 은퇴,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뭐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연금이라든지 직불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또 괜찮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건지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하나씩 이 관심, 진입 단계, 성장, 전업, 위기, 은퇴 단계에서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보면 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되는 내용들입니다. 있겠죠? 그래서 농지은행 농지연금 뭐 포탈이 갈수록 뭐 세련되어졌다고 하나요? 세련되어지고 정보가 이제 예전에는 정보가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 농지은행 농지연금 사이트가 굉장히 정보성이 강하고요. 그다음 농지연금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미리 어느 정도 받는지 한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거 매매가 안 되거나 아니면 농지를 구하거나 할 때는 농지은행에서 한번 우리가 구하고 내놓고 할 수도 있고 임대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오면 농지은행 홈페이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정리한 것들은 숫자가 조금씩 바뀝니다. 비슷한 것도 있는데 바뀐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전엔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농지은행이 있죠? 이 사이트를 농지은행 통합 포털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필요하실 때 그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농지은행 사이트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도움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디테일한 면을 한다기보다 농지은행 통합 포털에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떻게 정리하고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인사이트 구축하시고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은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